이재훈 씨, 구교환 씨의 무대 위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서서 인사드리고 앉을까요? 하나, 둘, 인사.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착석해 주십시오. 네, 오늘 배우들도 아마 스크린으로 영화를 오늘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떨리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먼저 와주신 기자님들께 그 인사 말씀 이종필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영화 준비할 때, 시나리오 쓸 때 등등등등등 항상 기자님들이 쓰시는 영화 기사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훈 배우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탈주에서 내일을 위한 탈주를 시작한 북한 병사 규남 역할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니까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사실 저희는 지금 보다가 한 3분의 2 지점에서 기자님들 뵈려고 이렇게 나와서 되게 좀 뭔가 아쉬운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더 이렇게 몰입감이 들면서 숨죽이고 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같이 얘기 재밌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화 탈주에서 규남이라는 현상을 만난 리현상입니다. 구교환입니다. 네, 감독님이랑 이종필 감독님이랑 재훈 씨랑 지난 여름 이 탈주 작업하면서 오늘 이날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씬을 정리하고 끝낼 때마다 이 장면을 바라보는 관객들 그리고 리뷰가 어떻게 남길까. 근데 뭐 그것이 두려움은 아니었고 설레임이었다고 지금 와서 정확하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너무 설레이고 반가운 날입니다. 뵈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간담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 스태프들이 뒤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쪽 중간에, 가운데 앞쪽으로. 네. 어느 매체 소속이신지랑 어느 분께 질문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먼저 배우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재훈 씨는 그 구교환 씨한테 예전부터 이제 같이 작품하고 싶다고 러브콜을 보냈었잖아요. 근데 탈주로 이제 성사가 됐는데 그게 소감이 어땠는지 궁금하고, 구교환 씨는 이제 작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재훈 씨의 러브콜도 좀 크게 작용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두 분을 캐스팅하신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영화 안에서 양화대교 노래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넣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탈주라는 작품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규남 캐릭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상대 배우로 현상 역할을 누가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의 사심이 가득 담긴 그게 표현이 된 거죠, 시상식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같이 작품하고 싶은 그 열망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때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하트를 날린 거를 형이 너무나 이쁘게 또 이렇게 하트로서 화답을 해주셔서 함께 작품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과 이제 제작사 분들께 이 탈주라는 작품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시나리오를 보내드리고 금방 답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너무 꿈 같았었고, 그리고 촬영할 때도 진짜 왜 이제서야 만났지? 진작에 만났으면은 더 그 행복이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 내내 너무너무 즐거웠었고, 또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이 탈주라는 작품을 저희 둘이 연기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현상이란 역할은
구교환 배우가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진짜 여태까지 봤었던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 더 새롭고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구교환 배우님 입장에서는 진짜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또 연기를 하면서 되게 고생했었던 순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 고생했던 순간이 오늘 이렇게 또 보게 되니까 너무 기쁨으로 다가오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더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통한다는 게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 재훈 씨가 청룡 영화제에서 그렇게 저에게 하트를 날려주셨는데 저는 영화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재훈이라는 배우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그 찐 표정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보고 되게 놀랐는데 그래서 그 순간이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해서 근데 심지어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전달 받으니까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작업하면서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현상의 전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영화에서는 잘 의도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스피노프가 그러니까 프리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이게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예. 네, 양화대교가 나온 것은 제가 받은 시나리오 그 공작 쓰신 권성희 작가님 시나리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좋아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나왔을 때 왜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면 양화대교라는 노래는 이렇게 뭐랄까 노스텔지어를 자극한다 할까 이렇게 잊고 사는 것 우리가 쉽게 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 규남이라는 인물이 뭔가를 잊고 있었다가 새롭게 탈주를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계속 그게 어떤 자극이 될 수 있는 마음속의 어떤 주제곡 같은 곡이면 좋겠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 같고요. 두 배우님 캐스팅에 관해서는 먼저 현상역의 구교환 배우님은 재훈 배우님이 원했었어요. 그 아시는 청룡영화제 전에도 부산영화제에서도 제가 인터뷰를 봤었는데 그때부터도 되게 오랫동안 원하셨고 재훈 배우님뿐 아니라 저도 너무 같이 항상 하고 싶었었어 가지고 근데 사실은 시나리오 드리기 전에 현상역은 되게 단순한 추적자 캐릭터였었어요. 그래서 주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캐스팅하려고 좀 이제 입체적으로 좀 시나리오를 각색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되게 만족스럽게 했고 재훈 배우님은 그냥 보셔서 아시겠지만 규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막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힘든 티를 내거나 이럴 틈도 없잖아요. 계속 직진해야 돼서 어쨌든 이 인물을 설명할 때 저한테 떠오른 단어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자기 길을 이렇게 가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혼자 했었는데 그냥 잘은 모릅니다만 오래전에 이렇게 스쳤던 인연으로서 재훈 배우님을 그 후로도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보면 그냥 배우로서 그냥 신념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었고 그래서 함께하면 좋겠다 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없으신가요? 그러면 네, 중간에 계신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인데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우선 이제 이 작품이 좀 독특한 게 주요 주인공 캐릭터에 남한 인물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보통 남북 간의 어떤 차이나 긴장감이 중심이 된 작품이 많았는데 이렇게 좀 완전히 북한을 무대로 북한 청년들의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들면서 그걸 이제 일단 한국 시장에 내보이는 그런 입장에서 좀 연출하시면서 좀 어떻게 보일까, 관객에게 어떤 게 전달될까라고 고심하신 부분도 궁금하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미있는 요소들을 살리고 싶었던 이 배경적인 어떤 특징 같은 거 잘 살리고 싶으셨던 욕심 있었던 부분 궁금합니다. 네,
이거를 시작할 때쯤에 우연히 해외 토픽을 봤는데 남아프리카의 청년들이 유럽에 밀입국하려고 활주로에 잠입해서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서 이렇게 그 상태로 떴다는 얘기를 우연히 읽고 정말 궁금했었어요. 그 심정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즈음에 친한 친구가 직장 다니는데 회사 때려치고 싶다고 막 술 취해서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과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규남의 마음이 비슷할 것 같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게 보편적인 근원적인 얘기구나.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에 대한민국 사람 캐릭터가 나오면 이제 남북 관계 이야기가 되고 이데올로기 혹은 휴머니즘의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그냥 뭐랄까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랑 언어와 생김새가 같거나 혹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배경으로 해서 그냥 우리를 좀 더 이렇게 혹은 인간 자체의 근원적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했었고 질문 주신 배경에 대한 것은 그냥 큰 컨셉이 그래서 그럼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어떤 이것이 탈주라는 자기 의지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탈주라는 근원적인 욕망을 다루고자 했을 때 그럼 이 배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해서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실현하고자 했던 부분은 마치 관객들이 그냥 꿈을 꿨는데 북한에 온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뭐 그 컨셉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되게 꿈 혹은 시작은 악몽인데 점점 그 꿈에서 정말 어떤 남쪽으로 향하면서 혹은 어떤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자신의 의지로 달려가면서 되게 처음엔 악몽이었으나 굉장히 짜릿한 어떤 꿈 같은 거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시네플레이 추하영 기자입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하나 그리고 교묘한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탈주는 긴박감이 강권인 영화인 것 같아요. 이재훈 배우님이 달릴 때 혹은 카체이스 씬을 찍을 때 긴박감을 주기 위해 촬영이나 여러 면에서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구교환 배우님께는 어떻게 보면 규남은 목적이 뚜렷한 인물인 것에 반해 현상은 남과 북의 경계에서 혹은 이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인물로 보였어요. 연기하실 때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네, 이런 질문 드려야 되는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긴박했나요? 보는 분에 따라서 긴박했을 수도 있고 조금 약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긴박감 혹은 속도감 혹은 그런 것을 통칭해서 저한테는 그냥 애둘러 가지 않고 직진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들 많이 이렇게 셋업샷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거는 빼야 되겠다. 커트들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기자님한테 긴박하게 다가갔으면 좋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큰 스크린에서 탈주를 보면서 이렇게 동선이 정확하게 제 눈에 들어오는 영화는 오랜만이다. 근데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감독님께서 횡스크롤 액션 게임처럼 우리가 가장 익숙한 마리오나 소닉 보면 가장 잘 몰입할 수 있는 앵글이 있잖아요. 이렇게 점프 그다음에 옆으로 쫙쫙 시원하게 달려가는 거 보면서 저도 왠지 그 규남의 등에 업혀서 같이 뛰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까먹었습니다. 뭐였죠? 그 남과 북의 경계, 이상과 현실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 같은데 그 딜레마를 어떻게 연기하셨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뭐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겠죠. 현상이 갖고 있는 감정이 생각보다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배경이나 계급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제가 과거 혹은 뭐 미래에도 통과해야 될 시간들일 것 같고 질문인 것 같아서 그냥 만약에 나라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 규남을
하는 와중에도 잠깐 어떤 다른 시선과 어떤 다른 눈 깜빡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그 셈을 갖고 계산을 하고 다가가진 않았고 그 규남역을 함께 해주신 이재훈 배우님과 감독님이 그때 디렉션을 정말 날카롭게 꽂아주셨어서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규남을 질투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추격하면서 그래서 그런 감정이 사실 영화 안에서 드러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품고 있었던 마음은 규남을 부러워했고 질투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저 뒤편.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2가지 그리고 이재훈 씨께 질문 1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앞에 질문이랑 좀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보면 러닝 타임이 1시간 34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관객 입장에서 좀 딱 아쉬울 때 영화가 끝난 듯 하거든요. 좀 이 러닝 타임을 좀 더 짧게 가려고 했다, 더 길게 가려고 했다, 이런 러닝 타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영화 보다 보면 아까 셋업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유랑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들이 나온 부분이 저는 오히려 쉬어가는 씬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영화의 템포 조절에 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훈 씨께는 좀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영화 보면서 어쨌든 영화적 그런 표현이니까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조준경도 없이 멀리서 조명을 깨는 그런 뭔가 영웅스러운 모습, 그 정도 실력이면 군대에 계속 계셔도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 가볍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 끝까지 고민했던 게 원래 함경도 명사수 출신 있었는데 그걸 대사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는데 그런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추지라는 기자님한테 지적질을 당하니까 넣었어야 됐다는 후회가 밀려오고요. 그다음에 그 러닝 타임에 관해서는 그냥 뭐랄까 시작하자 그냥 목표는 그 요즘 많이 하는 말로 시간 순삭 그거를 성취해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더 어떻게 줄일 수 없을까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그 명사수 대사 이런 것도 뺐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리고 촬영 전에 재훈 배우님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영화가 되게 딱 끝나고 다시 또 보고 싶어서 들어가는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하여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좀 이렇게 빠르고 탈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해보고 싶었고 바람이 있다면 영화가 끝나고 시간을 가지고 이 영화가 나한테 관객 개인에게 어떤 거인지 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중간에 쉬어가는 유랑민 구간에 대해서는 네 여기는 쉬어가야지 리듬입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으나 네 저도 뭐 편집하거나 촬영할 때 숨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재훈 배우님. 네, 나름 그래도 명사수고 네 능력이 좀 있는 또 이제 10년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는 친구인데 사실 뭐 군대에서 계속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규남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니까 네 그리고 그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뭔가 누군가가 인도해 주는 부분들도 없고 그래서 실패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탈주를 하는 인물인데 네 저라면은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또 영화를 보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목숨 걸고 나는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인간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규남을 간절히 잡고 싶었기 때문에 제 청력을 들으셨나요 혹시? 멈춰. 뚝뚝뚝. 근데 사실 뭐 이 친구도 멋있었어요. 메트로놈을 듣는 친구였는데 그 정도까지 그것은 우리 둘 다 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 이상의 것을 계속 발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유머 포인트도 그런 지점에서 많이 감독님이 열어놓으셨었는데 같이 함께 보니까 극장 분들도 재밌게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예, 예, 거기. 예. 저쪽이 먼저인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토스트뉴스 이수연 기자입니다. 먼저 감독님께 이거 작품 촬영을 2022년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개봉 시기가 올해 이제 7월 여름으로 잡혔고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제 북한이 오물풍선 날리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개봉하게 됐는데 개봉 시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배우분들께는 이번 여름에 이제 극장에서 이 탈주를 봐야 하는 이유 한 가지씩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 중간이었나 하반기쯤에 완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빨리 이렇게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돌이켜 보면 서울의 봄이란 영화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암담한 시기여서 정말로 이렇게 극장 개봉을 하는 것이 괜찮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반응들이 이제 여름에 하면 좋겠다 해서 올해 여름에 하게 되었고요. 그 오물풍선 등 관련해서는 전혀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지 잘 모르겠고요.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는 이데올로기보다는 어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냥 좀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고자 해서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될 이유는 저는 10가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추격 액션에 대한 어떤 짜릿함, 긴장감을 이 극장에서 보실 때 큰 쾌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래서 더운 여름에 극장에서 에어컨 쐬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너무 재밌었어 하는 그런 반응을 저는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영화가 관객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 꺼져 있고 그냥 화면만 계속 응시하고 싶고 조용히 오늘 저도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지금 이 풍경이죠. 조용히 한 곳을 같이 응시하고 싶은 날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 혼자 봤다면 혼자서 그 영화를 음미하고 또 친구와 함께 봤다면 친구랑 돌아오는 길에 그 장면 그 규남이 총 너무 잘 쏘지 않아? 이렇게 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추억들 있잖아요. 극장에서의 경험들 그런 경험을 다시 올여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필요하시다면 원하신다면 극장에서 약속해서 뵙고 싶습니다. 많이 너무 긴장했어요. 저도 생각하니까 설레어가지고 네. 예. 아까 손드신 기자님 앞쪽에도 계시고 그쪽이 먼저. 예.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일단 감독님께 먼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픽션인 영화 속에서 북한 내 현실이나 인권 문제, 군사 문제를 좀 다루실 때 현실과 판타지적인 부분의 사이에서 좀 밸런스를 맞추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무게추를 어떻게 잡으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구교환 배우님한테 좀 라이트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이재훈 배우님을 쫓는 와중에도 틈틈이 보습 관리를 놓치지 않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보습 관리. 그래서 약간 자기 관리 끝판왕 같은 모습으로 좀 캐릭터를 설정을 하셨는데 뭔가 그런 모습이 좀 더 현상을 인간적인 인물로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이런 피식 곱게 하는 매력 그런 것들이 디렉션으로 탄생을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빌드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온전히 감독님의 것이고 그 감독님은 이 작품 제가 재훈 씨도 이 작품 선택에 있어서 큰 요소인데 감독님만큼 또 큰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사실 텍스트 너머의 것을 분명히 저에게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리퍼레이션 과정 중에 교환 씨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망원경은 오페라 안경을 쓰면서 보는 건 어때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 이준일 감독님 세계 안에서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이종필 감독님을 오랫동안
그 이 영화를 봤었고 이종필 감독님이 한 인물을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 배우가 욕심이 날 정도로 이게 특별하게 다뤄주시는 지점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보습 관리나 이런 것들을 톤을 전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더 하고 싶었어요. 사실 더 많이 가고 싶었는데 그 역시 온전히 이종필 감독님의 현상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예. 네, 북한 관련해서는 그냥 어떻게 얘기할까? 일단은 그냥 어떤 귀순병사의 사연으로 그리고 싶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를테면 블라인드 시사라는 걸 저희가 영화 개봉하기 전에 하는데 이렇게 들었던 그 블라인드 시사 참석했던 그 관객의 멘트가 정말 제가 너무 좋았었는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겠죠. 근데 최근에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런 얘기가 너무 좋았었는데 요즘은 이게 북한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 이야기 혹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연출 의도가 명확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북한이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많이 했었어요. 정말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어휘나 말투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현재 20대 군인 북한 사람들이 쓰는 어휘나 말투는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조사했고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잘 보면 아는데 일부러 다르게 했어요. 다르게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렇게 꿈에서 본 것 같이 내가 북한에 꿈에서 간 것 같은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전 물론 북한 관련한 다큐멘터리나 이데올로기를 다룬 영화들 되게 가치가 있는 영화고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열심히 보고 좋아하는데 조금 이 영화는 달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저희가 뭐 북한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북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계기로 봐줬으면 좋겠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어떤 영화적인 거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아까 손드신 네. 뭐지 아마 그런 지점 아닐까요? 뭐 사극인데 컨버스화가 나왔을 때 그 재밌는 이상한 이질감.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 마리 앙뚜아네 그렇게 됐을 때 이 온전히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잖아요. 그래도 그런 지점들이 영화 곳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의상 코스튬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아마 그런 걸 발견하시는 것도 영화에서의 큰 재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손드신 저기 기자님. 반갑습니다. 저 IMBC의 이호영이고요. 감독님께 여쭙자면 역할의 좀 입체적인 구축 설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단순한 추격자 아니고 뭐 좀 허무맹랑한 영웅도 아닌 개인적인 감상이었어가지고요. 이 역할들의 입체감 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 좀 뒤틀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쌓아 올리셨는지 역할별로 설명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같은 질문으로 혹시 배우분들도 각자 역할에 조금 단면적인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빌드업을 조금 더 하셨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규남 캐릭터는 저한테는 되게 이렇게 맞닥뜨리는 게 중요했었어요. 이런 영화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크게 당황하지도 않고 그냥 직진한다, 맞닥뜨린다. 왜냐면은 물론 위험할 수는 있겠으나 이 사람은 그냥 뭐랄까 떳떳하달까? 그냥 내가 이 길을 가기로 이미 뭐 고민은 끝났고 가는 거라서 그 캐릭터 그래서 이렇게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딱 장면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막 어떡하지 뭐 이렇게 당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냥 빤히 보면서 직진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개념이었었고 그 다음에 현상 캐릭터, 추격자 캐릭터인데 왜 이런 추격 영화 보면은 저는 그 추격하는 사람이 이렇게 놓쳤을 때 막 이렇게 막 아쉬워하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되게 약해 보이고 굳이 저래야 되나? 그럼 저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추격을 하지?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했었고 그래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만 그 입체적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교환 배우님을 캐스팅하고 싶어서 다 해봤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교환 배우님 소속사 나무액터스의 김정도 대표님이랑 통화를 했었었는데 그 되게 명쾌한 얘기를 해주셔서 규남은 되게 명확한 탈주를 하는데 현상이랑 캐릭터도 뭔가 그 내면의 탈주 같은 게 좀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 내면의 탈주라는 말이 되게 확 저한테 와 닿아서 아, 포커싱은 이 단순하지 않은 입체적인 캐릭터의 핵심은 내면의 탈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네,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이재훈 배우님. 감독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남이라는 인물에 어떻게 보면 제가 연기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전사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제대를 하면은 내가 갈 길은 정해져 있는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패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벗어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 동선에 대한 그 길을 그 지도에 정말 세세히 담으면서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 수많은 시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그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근데 그 계획과는 굉장히 무관한 어떤 사고가 터지면서 그 가는 도중에도 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위기 상황이. 그런데 또 규남의 어떤 기질을 발휘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 또 다시 이렇게 계속 탈출을 하는 그런 직진의 모습을 보이는데, 아, 내가 여기서 막 잡히게 되면은 내 인생은 끝난다. 항상 저는 벼랑 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한 것 같고, 그 벼랑 끝이 아, 이 작품이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막 달리고 구르고 막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액션들이 좀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은 너무나 더 해내고 싶고 앞선데 체력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게 받쳐주지 못할 때 너무 속상하고 괴로웠을 때가 많았거든요. 괜히 내가 이렇게 뭔가 몸이 안 좋거나 다치게 되면은 이 작품이 스톱이 되면은 완성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규남의 입장, 그리고 배우 이재훈으로서의 그런 어떤 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규남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게 되게 뭔가 이 촬영을 하면서 되게 동질감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영화를 보니까 네, 더 뭔가 응원을 해주고 싶었고, 네, 진짜 절박하게 저도 연기를 하면서 그런 긴장감과 그 마음이 관객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네, 연기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극한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옆에서 봐서 아는데 네, 정말 극한이었습니다. 그 해 뜰 때 뛰는 장면을 예를 들면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뛰어야 해서, 근데도 되게 감동스러웠던 것은 뛰고 정말로 딱 봐도 정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걸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진짜로 무슨 진짜 막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복서가 나 링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뛸 수 있다고, 계속 그런 게 좀 짠했었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많이 구르고 빠지고 막 다 하는 걸 볼 때 연출자로서 되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랬을 때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면 재훈 배우님은 좀 뭐랄까 영화라는 거에 좀 진심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 규남을 통해서 탈출한 영화를 통해서 그것을 관객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이 이렇게 극한까지 달리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었었고요.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재훈 배우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구교환 배우님 답변. 네. 저도 재훈 씨가 영화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누군가 뭔가를 막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도 많이 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쿠키. 네, 그리고 저는 아마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여유가 있는 추격자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접근할 때 또 반대로 뭐 두 가지 사람이 한 가지 모습이 있지는 않으니까 뭐
그 반대로 그 여유와 어떤 보습크림과 뭐 포마드와 가르마, 뭐 레이어드하는 코트, 뭐 가죽 잠바 이런 것들이 본인의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려고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을 치장하고 있진 않았나라는 질문도 있고 네 그래서 뭔가 근데 그 현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그냥 궁금한 인물로 남겨지더라고요. 아직도 뭐 뭔가 현상은 이런 인물입니다라고는 쉽게 얘기를 못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곁에 두고 보고 싶은 인물.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아니 그렇게 그거는 네. 갖고 싶어요. 아, 예. 아까 손드신 기자님 계셔갖고 예예예. 안녕하세요. 디지털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이솜, 송강 배우님 등 이렇게 반가운 얼굴이 보였는데요. 또 삼토반에 이어서 재회하신 그 소감도 궁금하고 어떻게 캐릭터를 맡기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 궁금하고요. 또 구교환 배우님께 피아노 연주 장면 있었는데 어떤 노력 기울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손 배우님은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특별 출연이라 이렇게 부탁하기가 솔직한 마음에 미안한데 먼저 뭐 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이런 게 있긴 한데서 먼저 하시겠다고 하셔서 감사하게 그다음에 찍으면서 되게 네, 좋았었고요. 송강 배우님은 이렇게 이제 현상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건 구교환 배우님의 표현인데 극중 이름은 선우민인데요. 그 약간 이 사람의 어떤 과거랄까 혹은 내적 욕망이랄까 마음 같은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교환 배우님 표현하면 팅커벨 같은 역할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관습적으로 여성이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되게 그래서 뭔가 짧은데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네, 2번이나 나오는데 나무 액터스의 김종보 대표님이 네, 도와주셔가지고 같은 소속사에 그래서 하게 되었고 되게 즐거웠었어요. 송강 배우님이랑 작업하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찍으면서 되게 감탄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구교환 배우님 피아노. 네. 맞아요. 송강 배우가 제 파트너가 된다고 얘기 들었을 때 그 얼굴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송강 배우만큼 그 시간을 보여주는 얼굴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되게 너무 감사했고 김준호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계속 까먹어요. 피아노요. 피아노를 저희가 그 러닝타임이 그 장면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40초라고 치면 40초를 아주 그럴듯하게 잘 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5초를 한 달 동안 연습하자. 그리고 그 컷을 향해 가자. 그 나머지 장면은 그 동선을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그 5초가 딱 나를 잡았을 때 치는 어떤 그 프레임 그 5초의 순간을 제대로 보여주자라는 작전으로 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근데 재밌게 작업했어요. 이민희 선생님께서 아주 활력 있는 지도로 그래서 저도 지금도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 5초 그 미션을 수행한 게 그게 정확한 오피셜인지 모르겠지만 20살 이후에 배우는 연주곡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곡을 아시는 분들이 내가 5초를 제대로 치고 있는 걸 발견해 주신다면 그래도 우리만의 어떤 사인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 있으신 기자님 시간 관계상 아마도 마지막 같은데 여기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그럼 두 분으로 마무리할게요. 뒤부터. 네. 아니야 그럼 앞으로. 손 드신 거 아니셨어요? 맞죠. 안녕하세요. 기태리 이근수 기자입니다. 그 감독님하고 두 배우님들한테 공통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번 영화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아니면 대사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질문합니다.
규남 역의 재원 배우님과 이 찍힌 장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그 해 뜰 때 달리는 장면이 영화적으로도 그러니까 규남이란 인물만 생각했었을 때도 이제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고 뭔가 아침이 밝아오면서 자신이 원하는 향으로 보는 그 인간의 어떤 그 그냥 자유의 몸부림이랄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촬영 당시에 배우님이 진짜로 그 카메라 따라다닌 차가 포르쉐였어요. 그래서 그 속도를 근데 그곳을 매번 이렇게 뛰는 게 정말로 진짜 인간의 극한에 진짜 예, 그 장면이 계속 영화에 남을 것 같고요. 규환 배우님은 이게 스포가 될지 모르는데 보셨으니까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겁니까 했었을 때 이렇게 휴지로 이상한 거를 하잖아요. 뜬금없는 거를 그거를 촬영 직전에였나 촬영 날 아침이었나 규환 배우님이 얘기를 하셨었고 이런 걸 하면 어떠냐.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촬영 감독님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찍었거든요. 이상한 거 할 건데 알아서 잘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스태프들은 비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웃기다, 재밌다, 뜬금없다라고 했지만 저는 딱 듣고 되게 뭔가 현상이라는 캐릭터를 관통하는 장면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상은 지금 나와서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지금 수행해야 되는 사회적 일이 있으나 오랜만에 규남을 만나서 그냥 어렸을 때처럼 놀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촬영할 때. 그래서 좀 뜬금없지만 뭔가 관통하는 장면 같아서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이지훈 배우님. 지금 딱 그 기억에 남는 대사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잡힐 게 뻔한. 그런데 바로 그냥 그 차를 가지고 가서 그리고 동료인 동생 동혁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또 바로 연락이 와서 그 전화기를 뺏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대범하다. 정말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에 대한 게 너무 저는 시나리오를 보면서 느껴졌었고 그리고 여러 대사들도 많은데 우선은 그 장면 중에 저는 오늘 영화 보면서 너무 좋았었던 게 구교환 배우님의 등장씬 그게 너무 탁월했었던 것 같아요. 그 씬의 컷 그리고 호흡 그리고 음악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졌었고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짜는 과정에 있어서도 되게 그것을 디테일하게 만졌었거든요. 이 사람의 등장에 대한 것을 그게 극장에서 딱 보여주니까 저는 너무나 큰 희열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생했었던 장면 중에는 늪에 빠졌었던 거. 네, 실제로 그 늪이 아니고 세팅을 했는데 늪에 빠지는 연기를 했어야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늪에 빠지고 있는데 연기를 하고 있는 그 뭐라 해야 되죠? 자괴감? 근데 진짜로 늪이었으면 죽는 거니까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그 씬을 통해서 보여줘서 탈출을 하는데 정말 그래서 더 많이 응원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좋아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계속 바뀌어요. 아까는 엔딩 크레딧이라고 말씀드렸고 엔딩 크레딧도 되게 영화 장면 중에 명장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인상 깊은 게 좀 토너먼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재훈 씨가 이 라이방 선글라스를 탁 쓰는데 저 사람은 이게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도 잘 살 사람이겠구나 라는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유연하고 능청스럽고 혹은 근데 안에서는 엄청 심장이 요동을 치고 있을 거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깊숙이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하면서 능청도 부리고 하는데 그 안에 모습이 계속 보여서 사실 지금도 좀 이렇게 하면 자기 영화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규남 씨를 보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되게 울컥했어요. 오히려 웃었는데 그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 사람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혹시 제가 의도가 잘 전달됐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
그 마음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영화의 명장면은 94분 내내 길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체력이 조금 약해요. 네, 그러면은 너무 사랑스러워. 기자가 한 다음에 질문은 지금 다 나온 것 같아가지고요. 그 감독님부터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저도 직업인이라서 그런지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 오면 그냥 기자님들의 아침과 이런 거를 진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뭐 아까 러닝타임 얘기 나왔지만 보시기에 상대적으로 짧아서 이렇게 일이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스크린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고 저는 꿈만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배우라는 꿈을 키웠었고 스크린에서 내 얼굴이 나오는 그런 작품을 보고 싶다라는 어떤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그런 또 기회를 얻어서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번 작품도 정말 정말 모든 걸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는 좀 많이 부족하고 역부족이다. 남이 더 연기하면 잘할 텐데에 대한 생각도 막 하면서 더 잘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 작품은 그 시작과 끝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모든 것을 걸고 다 하고 싶었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그 진심이 관객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은 귀중한 시간을 내서 돈을 내고 표를 사서 영화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분 한 분 한 분께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임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 탈주라는 작품이 관객분들한테 그렇게 재미와 그리고 너무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어. 나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그 마음을 선사해 드리고 싶은 영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극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라고 그 코멘트 하시기 전까지 이게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정도로 오늘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같이 교감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를 만들어 갈 때는 우리 것이지만 이제 영화 극장에 걸리고 상영이 시작되면 온전히 관객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상 그대로 그냥 재밌게 즐겨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재훈 씨는 저한테 정말 자극을 주는 멋진 배우이세요. 누군가에게 건강한 자극을 준다는 거는 계속 영향을 많이 받고 이번 작업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간다면은 시작하세요. 네,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세 분 일어나셔서 저쪽으로 잠깐 가시면 네. 그러면은 장례 이거 데스크 정리하고 저희 포토 타임으로 갈게요. 취재 기자님들 감사합니다.